현노그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고대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네. 일단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장 양시장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미국 시장 본 것처럼 나스닥처럼 급등하고 있지는 않죠. 네. 다만 이 와중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만 급등하고 있다. 결국 HBM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M7이라 부르거든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메타 플랫폼 이런 그 AI 기업들만 급등하고 있는 건데 우리 기업도 결국 GPU 때문에 GPU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HBM이기 때문에요. HBM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 삼성이 파운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IP 기업이라든가 설계 기업들 이런 쪽만 올라가고 있죠. 결국 언제나 시장은 똑같습니다. 항상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시장인 것이고 언제나 시장이 올라갈 때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죠. 항상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쪽으로만 오신다고 한다면은 크게 수익날 수 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모레방송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웬만한 반도체 기업도 다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도 그런 반도체 기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테마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요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의 두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을지 두 가지 종목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도 사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심을 했고 매일같이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에 바로 이틀 전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KG케미칼이 또 급등이 나오면서 벌써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한번 갔다 하면 급등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과대납폭주를 말씀을 드렸고 황산 니켈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네 번째로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액분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그 액면 분할하면서 KG케미칼이 어제도 급등 시간에까지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오늘도 급등 나오면서 지금 한 2, 3일 만에 지금 뭐 40%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나온 겁니다. 결국 싸게 샀을 때 뭔가 재료가 붙으면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보시면 꼭 이런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HBM 관련주도 이 PSK 홀딩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PSK 홀딩스를 좀 보게 되면은 솔더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첨단 공조로 가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솔더블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솔더블을 다듬는 장비하고요. 식각 공정 후에 발생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 이 리폴로 장비까지 HBM 과정에 들어간 장비들인데 그걸 공급하면서 바로 4일 전부터 급등, 추가 상승, 어제 급등,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53%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 지금 시장은요 다 올라가지 않아요. 반도체에서도 HBM 관련주, IP와 설계 관련주, 그다음에 DSP까지,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집중하는 곳이 올라가는 거고 테마 같은 경우도 확실한 업황이 좋아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내용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9일에 소개해드렸던 PSK 홀딩스는 지금 한 달이 딱 돼가는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 수익 잘 실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이 또 공개가 될지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강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네. 오늘 좀 반도체주들이 특히나 소부장 쪽 혹은 중소형주들이 살짝은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계속 가는데 네. 또 못 가는 거는 죽어도 못 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파운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삼성이 메모리는 1등이었지만은 비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이제 그 좀 중간 이하였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게 말로만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보폭을 상당히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이 만드는 그 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그냥 지금까지 모바일만 만들고 있었는데 AI용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용의 그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3나노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IP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다. 제가 어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 케이던스라는 설계 기업 그 IP 기업과 또 동맹을 맺었었고 그 확대하면서 이 IP를 확대하고 있다. IP 생태계를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그다음에 알파웨이브까지 협력하게 되면서 3에서 8나노미터 공정에서 반도체 IP 대응 확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설계 기업들이 이 IP를 갖고 설계를 하고요. 그게 DSP로 넘어가서 결국 파운드리로 가는 건데 이 파운드리가 이 IP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그 설계 기업들의 수주를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3나노에서 8나노미터까지 이런 IP를 대거 확충하면서 TSMC 잡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제 이 IP로 비교해 보자면 TSMC는 전 세계 이제 1등인데도 2등과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1등인데 이 3만 개의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만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이제 TSMC 잡기 위해서 이 IP를 대거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파운드리 공정의 IP 수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AI에 있어서 GPU라든가 이 고성능 컴퓨터인 HPC, 이 차량용 반도체인 오토모티브 같은 이런 영역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나노부터 8나노까지 IP 수입종을 확보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TSMC를 잡기 위한 어른들이 그동안 뭐 어떤 계획만 내놓고서 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IP 기업들과 DSP, 그다음에 후공정인 HBM까지 지금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의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공정의 IP 수가 확대된다. 그럼 또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반도체주 안에서 이번에 그 AI 열풍 속에 네. 특히나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정리돼서 그렇죠. 인터넷상에도 돌더라고요. 혹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가 네. 나왔네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1등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규모도 원래 이제 설계 기업들이 사실 좀 작기 마련인데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나오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86% 이상이 이제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 AP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설계 쪽에서는 가장 이제 국내에서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텔레칩스는 설계를 하는 기업이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IP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칩스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에서 IP를 공급받아서 설계를 해가지고요.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양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텔레칩스이 설계한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가 된다는 내용이죠.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네시스가 이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국내 이제 명품 차들하고 또 대결 가능한 게 제네시스 아닙니까? 가장 인기 있는 차고요. 그래서 그런 제네시스에 텔레칩스가 설계한 반도체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양산돼 갖고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통합 칩셋, 이 돌핀 플러스가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가 많이 팔릴수록 여기에 또 IP를 공급한 오픈에지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과 매출이 나다 보니까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LX 세미콘에서 이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지금 LX 세미콘하고는요, 이 MCU라는 그 전장용 반도체 분야에서 또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 고객사가 이제는 현대차라든가 완성차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가면서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텔레칩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들이요, 대부분 한번 쭉 올라왔다가 지금 좀 쉬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접근하기엔 좀 무서운 부분이 있고 부담이 되죠. 이틀 쉬었고요. 이틀 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오늘은 이제 이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5일선 저가선 18,500원으로 손절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른 텔레칩스입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앞서 이제 하단으로 예고가 나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요? 네. 키워드 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산그룹주가 바로 어제였나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어제도 올랐잖아요. 어제 상한가였나요? 네.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대하태가 또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 전쟁이 아직 한창 중인데 네. 이 재건은 이제 좀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이제 움직이 좀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 먼저 좀 보시면은 일단 나토 회의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립니다. 유럽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아침이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쯤에 끝나겠죠. 그래서
나토에서 오늘까지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우크라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다음 달에 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에서 우크라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3일부터 16일 오늘까지입니다. 부산에서 철도협력기구가 개최가 되는데 이 철도협력기구의 장관회의 같은 경우는 최고위급 회담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철도의 어떤 기술력도 알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크라 인프라개발부 차관 일행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해서 현재 이제 우리 기업의 그 철도 생산까지 좀 둘러보고 왔고요. 지금 우크라 차관부 같은 경우는 우크라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곡물 생산이기 때문에 곡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또 철도를 재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우크라 재건 논의에 철도 참여를 좀 검토하면서 지금 우크라 차관이 이제 오늘 보시면 HT 현대건설기계 경영진까지 면담하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우크라 재건에 있어서 이 대하 TI가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혜를 볼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하 TI가 움직인다. 정말 제 그 기억 속에는 옛날에 남북경협주로 대하 TI를 포함한 모든 철도주들이 후죽순 올랐던 그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대하 TI가 움직인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테마가 있다라는 거, 그럼 다른 종목 무엇을 또 같이 봐야 될지 실제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을 갖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대하태는 좀 작은 종목이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량한 종목인데 그렇죠. 철도 말고도 이제 그 KT 전차 수출에 있어서 방산주로도 불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실적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현대로템은 이제 어떤 테마로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으로 보여 좋다. 일단 방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계열 전차와 이 차륜용 장갑차 양산을 해서 실제 이제 그 폴란드하고 이제 K2 그 전차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일단 오늘 끝나는 이 부산국제철도 기술 산업 그 전시 여기에 참관해가지고 지금 최초로 수소 전기 트램 실물을 공개했고 국산 기술로 만든 최고 속도가 시속 320km 나가는 이 고속열차 이음 320 공개하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이 현대로템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철도 기술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이제 차관 일행이 방문해가지고요. 현대로템의 공장이 있는 창원에 방문해서 공장에서 기차 생산 시설까지 방문하고 좀 둘러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측하고요, 이 90년 규모의 준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예전에 해놓은 데가 바로 현대로템이거든요. 2010년도에.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나고 나서도 현대로템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철도로 본다면은 현대로템이 가장 알맞은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도 이제 한번 조정이 쭉 나와서 상당 기간 좀 조정 구간에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좀 잘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 받쳐주는 주가에서 오늘 보면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도 관련주가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1,7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찐 수혜주일 수도 있고 굵직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유도하는 종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정말 그 안에서 방산, 우크라 재건 관련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략을 해볼게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반도체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면서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반도체 특히 HBM 쪽하고요. 삼성에 집중하는 쪽의 종목 딱 2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주말 동안 이것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 4시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